와, 이거 이 정도면 혼란스러운데요. 테슬라가 얼마 전에 모델 Y의 가격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난 광복절에 이미 내린 모델 Y의 가격을 또 내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였나요? 이 정도면 저렴해진다고 좋아해야 할지 이제서야 정상가로 파는 거라고 봐야 할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게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가격 정상화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긴급하게 가격을 내리고 있는 현상 자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 Y의 가격이 얼마나 더 내려가는 건지, 그리고 테슬라가 이런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격을 내렸던 건 최하위 트림 가격을 내린 거였죠. 후륜구동 모델의 가격이 내려간 거였는데 이번엔 주력 트림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 모델하고 퍼포먼스 모델의 가격이 중국에서 14,000위안씩 내려갔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50만원 조금 넘게 인하된 거죠. 그래서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은 기존에 5,730만원 정도 하던 게 5,460만원 정도로 내려갔고요. 퍼포먼스 모델은 기존에 6,650만원 정도 하던 게 5,390만원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센세이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요? 보통 신차가 나오거나 연식 변경이 되거나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옵션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뭐다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최근까지만 해도 가격을 미친듯이 올리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만 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 모델3 후륜구동 재고차를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구매 보조금 15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퍼주고 있다는 소리고, 심지어 지금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모델까지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이런 판매 전략만 제대로 파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계속 내리는 이유, 이건 사실 간단하죠.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죄다 중국발 소식이잖아요. 일단 작은 단위부터 보면 다른 때 말고 이번에는 왜 또 가격 인하를 결정했냐 이건데, 얘도 간단합니다. 중국 브랜드가 테슬라를 견제하느라 가격을 내렸거든요. 테슬라는 연초에도 가격을 한번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 지리차 그룹도 가격을 내렸고, 여기에 대응하려고 테슬라가 이번에 또 가격을 내린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이상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 두 번째는 왜 테슬라가 안 팔리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기업이 왜 중국에서는 안 팔린다 소리가 나오냐 이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항상 말씀드렸던 자국 브랜드 우위론, 자국에선 자국 브랜드가 잘 팔린다, 한국에선 한국차가 잘 팔리고 미국에선 미국차가 잘 팔리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중국 시장은 하나가 추가됩니다. 일종의 공급 과잉이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브랜드 한두 개 정도가 견제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올해 상반기에 기록된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테슬라 아래에 있는 브랜드들이 죄다 중국 브랜드입니다. 비아디, 지커, 샤오펑,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까지 있더라고요. 여기에 비아디 같은 거대 기업들은 125만 대를 넘게 팔 동안 테슬라는 89만 대 정도를 팔았죠. 그리고 그의 중국 브랜드들도 많게는 수십만 원대 단위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다른 국가 시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궁금할 겁니다. 왜 하필 중국을 이렇게 열심히 공략하냐 이건데, 이것도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쉽습니다. 다른 브랜드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단순히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까지가 거의 전부인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이미 다른 국가가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만 잡으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평정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미국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점유율 48.6%를 차지하고 있을 동안 2위인 스텔란티스부터 한 자릿수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테슬라를 빼면 사실상 죄다 고만고만한 상태란 겁니다. 미국 시장만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 순위인데, 테슬라가 점유율 59.6%를 차지할 동안 폭스바겐 그룹은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 단위로 통계가 잡힌 거라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이런 걸 죄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도 점유율이 25% 넘게 차이가 나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퀘스트인 거죠. 규모도 가장 크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자국 브랜드들이 너무 많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을 잡겠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중국 시장만 봤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좀 더 고도화된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큰 시장에서 가격을 계속 내리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아픈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은 17.2%까지 찍었습니다. 기아가 역대 최고치를 찍어서 12%를 달성했는데도 차이가 크고, 17.2%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 제조 산업에서도 보기 드문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 이후로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고, 가격을 낮춘다는 건 어쨌거나 한 대 팔아서 남기는 마진을 줄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3분기에 최고점을 찍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내려앉아서 올해 2분기에는 9.6%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지? 역시 머스크가 경영 경험이 부족한 티를 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죠. 매출입니다. 테슬라의 올해야 내는 목표는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점유율인 겁니다. 이게 테슬라 입장에선 모든 걸 증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영업이익률 17.2%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한번 찍었죠. 이걸 통해서 증명한 건 뭔가요? 전기차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자동차 사업 아이템이고 우리 테슬라가 가장 성공한 전기차 회사다, 이런 걸 증명했죠. 그리고 올해랑 내는 목표는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점유율인 거죠. 지금 전기차는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렸나요? 저렴한 전기차를 많이 파는 보급화 단계라고 했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내려서 판매량하고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고 판매량을 400만 대 500만 대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 테슬라가 이렇게나 많은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던 전기차 시대고 전기차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게 된 겁니다. 바이아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고 전기차 시대를 테슬라가 열었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 가능성을 증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본인들의 제품이 정답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과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브랜드들은 시장은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곳이라는 동일 조건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테슬라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3천만 원에 파는 차를 다른 나라에는 6천만 원에 판대요.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온갖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인데 무슨 욕을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를 두겠어요? 이게 다른 브랜드들한테도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3천만 원으로 내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테슬라를 잡으려고 3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 국가에서만 터무니없게 저렴하게 파는 순간 다른 국가 소비자들이 반발할 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와 가격 안정화도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내려가는 건 좋습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해도 어차피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는 가격이 장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 차로서의 본질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나중에 분명 메꾸려고 할 텐데 이걸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메꿀 거냐,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옵션 장난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옵션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낫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원가 절감도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품질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거나, 이게 또 테슬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테슬라를 잡겠다고 너무 무리해서 가격을 잡아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 의미로 치킨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무리하게 가격을 내리다가 다른 문제가 터져서 도태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서 누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지도 궁금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